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콤소금 법률사전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데이터 3법 중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개정 시행령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3월 14일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돼서 공표가 됐고요. 5월 19일 시행령이 개정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시행령은 입법 예고안이고요. 아직까지 공포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입법 예고 기간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도 공표가 되면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우선은 이제 굉장히 많은 요건들이 바뀌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큰 카테고리는 사실 세 가지예요. 한 가지는 신산업, 신기술을 위한 데이터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제도를 개선한 거. 또 한 가지는 국민의 어떤 적극적인 권리를 강화시킨 거. 세 번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를 한다. 요 세 가지고 한 가지를 이제 먼저 신산업과 관련된 걸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데이터 아세요? 네, 알죠. 마이데이터가 사실 신용정보법에 지금 근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이라고 해서 내가 내 개인 신용정보를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제3의 기관에게 다시 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권리거든요. 근데 이 권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신용정보와 관련해서만 이 마이데이터가 가능했는데 그냥 내 일반 다른 개인정보도 받아서 다른 제3의 기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근거 규정이 생겼어요. 관련해서 좀 뭘 활용하라고 그렇게 좀 열어둔 걸까요? 그렇겠죠. 예를 들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금융기관을 한 여러 개를 쓰고 있는데 그걸 이제 한 개 플랫폼에서 볼 수 있잖아요. 증권회사 안 찾아가도 마이데이터 보면 주에 증권 계좌 얼마지? 어떤 경우 가상자산도 들어가 있거든요. 내 비트코인 지금 얼마네? 그러면 총합계도 보여주죠. 다른 개인정보 가지고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고, 의료정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데 앞으로는 의료정보와 관련해서 이런 요구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의료정보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다른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런 요구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 정부에서의 서비스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서비스를 뭐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게 정부 24 같은 데서 이제 취합해가지고 나한테 다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지금까지는 이제 자율주행차나 드론 같은 데서 촬영할 수 있는 영상기기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CCTV 같은 경우는 CCTV 촬영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택시를 타도 있고 우리가 들어간 곳에 CCTV가 있으면 그런 알림 문구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이동형 영상기기를 통해서 걔가 계속 찍는다. 뭐 자율주행차나 드론이나 배달 로봇 같은 데들은 걔네가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동 경로마다 다 사실은 찍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법률적인 어떤 그런 규제가 없었는데 그것을 촬영할 수 있는 촬영 사실의 표시 또는 뭐 어떻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엔 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 이런 것들이 이제 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촬영할 때는 뭐 반드시 불빛을 비춰야 된다든지 소리를 내야 된다든지 안내판 같은 걸로 촬영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운영 기준을 마련을 해서 법에 이제 근거가 들어가게 됐고요.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그럼 막아버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촬영을 할 수 있게 된 근거 규정이 생겼는데 다만 함부로 촬영하면 안 되니까 이런 조건 하에서만 촬영해라 라고 이제 한 거죠. 특히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몰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불빛을 낸다든지 뭐 촬영 중입니다 뭐 이런 소리를 낸다든지 이렇게 요건을 갖추도록 이제 법에 넣었다는 게 좀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서 이제 사업자가 상이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정보통신망법도 있어가지고 오프라인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지만 온라인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데이터 3법으로 만들면서 2020년도에 이 두 개가 많이 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규제를 통합시켰다, 동일하게 맞췄다, 이런 측면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우선은 과거에는 이 동의가 굉장히 좀 많았잖아요. 근데 동의를 막 해야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불편했었는데 우선은 필수 동의 규정은 좀 삭제를 하면서 일반 규정으로 이제 통합을 시킨 측면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일반 동의를 하고 또 필수 규정은 별도로 뭐 주민등록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고 뭐 또 민감정보 수집은 또 별도 동의 체크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통합시킨 것이 한 가지가 있고 근데 그 대신 필수가 아니라 필수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거부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필수 동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필수 동의를 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동의 규정을 좀 더 이제 다양하게 나누어서 내가 동의를 반드시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런 근거 규정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 제15조, 17조, 18조, 22조에 이렇게 이제 개선이 좀 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 도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활용되면서 프라이버시 이슈가 많이 생겼어요. 이런 프라이버시 이슈가 생기는 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전 자동화된 결정이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는 개인이 거부할 수 있게 그리고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우선 어떤 자동적으로 AI를 통해서 어떤 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설명할 의무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뭐 이것을 하면 뭐 자동으로 정보가 수집돼서 처리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걸 설명할 의무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법률적인 근거 규정이 생겼다는 것이 좀 이제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개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규정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개인정보 침해가 있을 때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거든요. 소송 제기하기 전에 1차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생겨서 분쟁조정 제도가 하나 운영이 되고 과거에는 분쟁조정 제도가 있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 내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라고 하면 공공기관에게 이제 개인정보 침해를 주장하면 거기서는 반드시 1차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됐었거든요. 일반 회사에 대해서는 이게 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근거 규정이 없었으니까. 일반 회사가 내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라고 내가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소송 아니면 다른 절차가 없었는데 분쟁 조정 절차가 하나 생김으로써 개인들이 분쟁 조정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뭐 또 조정을 요청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는 거죠. 소비자 보호 제도 같은 것도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제도가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바꾼 이유는 뭔가 계기가 있었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점점 더 되게 중요한 위치를 가져가고 있어요.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0년에 법 개정되면서 출범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AI도 생겨나고 있고 이런 데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하고 이제 개인정보가 이제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 개정된 데이터 3법을 한 3년간 시행해 봤는데 그런 비판도 많았어요. 이제 실제로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데이터 3법은 변하는 시대에 완전히 쫓아가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도 있었고 그래서 3년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이제 총체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을 한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전면 시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 신용정보법상의 마이데이터가 이제 시행된 지가 그것도 한 3년 된 거잖아요. 데이터 3법 개정되면서 들어온 제도거든요. 신용정보법상에 이제 별다른 이상 없이 잘 운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전 영역으로 확대가 된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진 것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 기업이 뭐 시장 남용 행위를 한다든지 담합 행위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 행위에 대해서 뭐 전체 매출액의 몇 % 이렇게 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전에도 과징금 제도가 있긴 있었어요. 그때는 규모가 좀 작았어요.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서의 3%로 이제 상한액이 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회사가 예를 들면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라는 게 되게 애매모호할 수가 있는 게 A라는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고 자동차 부품을 설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업을 한 3-4개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중에서 이제 뭐 A라는 회사가 플랫폼 회사예요. 검색 서비스도 제공하고 AI 서비스도 제공하고 배달 관련된 앱 서비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디서 내 개인정보를 침해했냐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배달 앱을 썼는데 그 배달 앱에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배달 앱 서비스와 관련된 것만 매출액의 기준 배달 앱에서 뭐 100억이 나올 수도 있죠. 전체 회사에서는 1000억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면 100억의 3% 이하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
최대 3억까지밖에 부과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체 매출액으로 늘어나면 전체 매출액은 1,000억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3%, 그러니까 상한 30억까지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는 그 범위가 올라갔어요.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개인정보에 따른 이제 책임이나 또는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 매출액 3% 이하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어떻게 생각하면 권한이 확대된 측면이 있죠. 다만 여기서 과징금 산정될 때는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이 제외되는데 이전하고 뭐가 다르냐? 관련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회사가 해야 되겠죠. 이건 관련이 없으니까 빼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책임이 있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정이 됐다는 거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회사에게 큰 책임을 더 부과한 셈이네요. 그렇죠.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이제 유출이나 뭐 등등의 과징금이 적용될 때 굉장히 큰 책임이 부과가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형벌 규정 같은 경우는 이제 과도한 형벌 규정은 몇 가지가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형벌로서의 책임은 낮추고 이런 실효적인 과징금으로서 이제 책임을 묻는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행령도 여기에 맞춰서 지금 입법 예고가 됐는데요. 시행령 내용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 우선은 그 자율주행차와 같은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와 관련된 운영 기준이 시행령에 이제 추가가 됐고요. 네,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변경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사업할 때 또 유의해야 될 사항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고 또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앞으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다음에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